김철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알람도 없이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던 습관이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있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계속 비어있다. 가끔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만 만져진다. 안에 순자가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새롭게 깨닫는 것 같다. 익숙해지지 않는다.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다. 낡은 몸을 일으켜 화장실에 간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등은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다. 60대 중반이라지만 거울 속 남자는 훨씬 더 늙어 보인다. 영감, 면도 좀 하고 다녀요. 지저분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철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면도기를 든다. 손이 떨려서 면도하기가 쉽지 않다. 몇 군데 베이고 화장지로 피를 닦는다. 부엌으로 간다. 가스레인지 위에 낡은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아내가 해주던 대로 탄다. 맛은 영 다르지만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텅 빈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아내가 아침밥을 짓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던 소리가 들렸다. 냄비 뚜껑 열리는 소리, 국 끓는 소리, 아내의 작은 콧노래. 여보, 아침 먹어요. 그 목소리가 그립다. 철수는 식탁에 턱을 괜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본다. 아침 8시. 동네 노인정에 가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철수는 선뜻 일어나지 못한다. 노인정에 가면 사람들이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 떠들고 웃지만 철수는 그 속에서도 외롭다. 결국 집을 나선다. 갈 곳이 없어서다. 하루 종일 빈집에 있자니 미칠 것만 같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다. 이제는 너무 넓고 텅 비어서 메아리가 칠 것만 같다. 노인정으로 가는 길, 슈퍼 앞을 지나친다.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응, 노인정에. 요새 잘 지내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 그럼 잘 먹지. 거짓말이다.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오래다. 밥을 해먹기도 귀찮고 혼자 먹자니 입맛도 없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넘기는 날이 많다. 노인정에 도착한다.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있다. 철수 씨 왔네. 응, 왔어. 다들 비슷한 처지다. 호랍이거나 아내와 사별했거나 자식들에게 버림받았거나 각자의 슬픔을 안고 이곳에 모여 하루를 보낸다. 화투판이 벌어진다. 철수도 끼어본다. 그러나 집중이 안 된다. 패를 봐도 무슨 그림인지 잘 안 보인다. 시력도 나빠졌지만 마음이 여기에 없어서다. 철수 씨, 왜 이래? 딴 데 정신 팔렸어? 아, 미안. 내가 좀. 집에 혼자 있지 말고 자주 나와. 그래야 덜 외로워. 외로움. 모두가 아는 단어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 무게를 모른다. 외로움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다. 숨쉬기도 힘들 만큼. 점심때가 되자 노인정에서 무료 급식이 나온다. 국과 반찬이 담긴 식판을 받는다.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다. 한때는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무료 급식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밥을 먹으며 문득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떠오른다. 아내는 요리를 특별히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늘 기억해서 만들어 주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평범한 음식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정이 담겨 있었다. 결혼은 중매였다. 25의 젊은 공장 노동자와 23의 시골 처녀.
처음 본 날, 순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철수도 어색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다. 잘 부탁합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첫 마디였다. 결혼 후 생활은 팍팍했다. 철수의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 좁은 월세방에서 살며 아이들을 키웠다. 아들 둘, 큰아들 민수, 둘째 진수.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김밥을 먹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철수와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크면 꼭 대학 보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처럼 고생시키면 안 되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철수는 악착같이 일했다. 공장에서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했다. 몸은 고됐지만 행복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 공부하느라 바쁘다며 대화도 줄었다. 철수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에 갔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댔지만 생활비는 집에서 보내줘야 했다. 철수는 더 열심히 일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저려도 참았다. 둘째 진수도 대학에 갔다. 두 아들 모두 대학생이 되니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순자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를 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었다. 미안해, 당신. 왜요? 아이들 대학 보내잖아요. 우리 꿈이었잖아요. 순자는 항상 밝았다. 힘들어도 웃었다. 그 웃음이 철수에게는 힘이 되었다. 아이들은 졸업 후 취직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둘째는 부산에 있는 회사에. 둘 다 결혼했다. 손주도 생겼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다. 명절 때면 찾아왔다. 그러나 점점 뜸해졌다. 바쁘다고, 애가 아프다고, 다음에 보자고. 아들들이 너무 안 오네. 순자가 서운해하며 말했다. 바쁘니까 그러겠지. 이해해야지. 철수는 아내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서운했다. 그렇게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는데 이제는 볼 일이 없는 걸까? 3년 전 봄날이었다.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차가워졌다. 순자야, 눈 떠. 나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대답이 없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아들들이 병원에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아버지, 니네 엄마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나이 60이 넘도록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순자는 사흘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친척들과 몇몇 친구들이 조문을 왔다. 아들들은 장례를 치르고 바로 돌아갔다. 바쁘다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낯설었다.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타지처럼 느껴졌다. 처음 몇 달은 악몽 같았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40년 동안 아내가 다 해줬다. 쌀을 씻고 물을 얼마나 넣고 뭘 먹어야 하는지 생각조차 안 해봤다. 라면만 먹다가 체했다. 김밥을 사 먹다가 배탈이 났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다. 아들들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아버지 좀 힘들다. 가끔 올 수 있겠니? 아버지, 제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둘째에게도 전화했다. 진수야, 아버지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좀 이따가 갈게요. 그러나 오지 않았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철수는 서서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다. 밥 짓는 법, 빨래하는 법, 청소하는 법. 서툴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기술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어도 외로움을 다루는 법은 배울 수 없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 생각에 눈물이 났다. 누구에게 말할 곳도 없었다.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 남짓. 월세 20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 공과금, 식비, 병원비. 늘 부족했다. 가끔 아들들이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자주는 아니었다. 아들들도 살기 바쁘다는 걸 안다. 손주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철수는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다. 부끄러웠다. 한때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던 자신이 이제는 길거리 쓰레기를 뒤지고 있다니. 처음에는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에만 다녔다. 그러나 곧 그런 자존심도 사치라는 걸 깨달았다. 살아야 하니까, 먹어야 하니까. 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는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모아봐야 5천 원, 잘 되면 10,000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저린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을 마주쳤다. 예전 직장 동료였다. 철수 씨? 철수 씨 맞지? 이게 웬일이야? 동료의 눈에서 연민이 보였다. 철수는 차라리 그 시선이 비수처럼 아팠다. 응. 그래, 운동 삼아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다.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작은 위안들 때문이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싸게 팔아준다. 때로는 그냥 주기도 한다. 어르신, 이거 제가 잘못 주문해서 남았어요. 그냥 버리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철수는 안다. 잘못 주문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부러 남긴 거라는 것을.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며 받는다. 자존심보다 배고픔이 더 절실하니까. 노인정 친구 박 씨는 가끔 막걸리를 산다. 둘이서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슬픔을,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같은 처지니까.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그러게. 나라 위에, 가족 위에 일만 했지. 그래도 우리가 해놓은 게 있잖아. 자식들 키워놓고 이 나라 발전시키고. 맞아.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지. 서로를 위로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계절이 바뀐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철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딘다. 봄이 오면 아내가 좋아하던 벚꽃이 핀다. 철수는 아내와 자주 가던 공원에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본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 같다. 여보, 예쁘지? 대답은 없다. 바람만 분다. 여름이 오면 너무 덥다. 좁은 방에 선풍기 하나로 버틴다. 에어컨은 사치다. 전기세가 무섭다. 땀을 흘리며 누워있으면 아내가 수박을 잘라주던 기억이 난다. 여보, 수박 드세요. 시원해요. 이제는 없다. 수박도 아내도. 가을이 오면 조금 나아진다. 날씨가 선선하고 과일이 많다. 시장에서 싼 과일을 사다 먹는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지만 버릴 수는 없어서 억지로 먹는다. 겨울은 가장 힘들다. 추위와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온다.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지낸다. 밤이 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오늘도 철수는 아침을 맞는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산다. 가끔 생각한다.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삶.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아직 아내 산소에 가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는 먼 길이지만 꼭 간다. 산소 앞에 앉아 아내에게 말한다. 순자야, 나왔어. 잘 지내지? 나는 그럭저럭 살아. 네가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 눈물이 난다. 60이 넘은 노인이 산소 앞에서 운다.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어. 왜 날 두고 먼저 갔어? 우리 같이 늙어가기로 했잖아. 대답은 없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굴러간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다짐한다. 내일도 살아야지. 모레도 글피도. 언젠가 아내를 만날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은 고통이다. 매일이 싸움이다. 외로움과 가난과 쓸쓸함과의 싸움. 그러나 철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아내와 함께했던 40년의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그 기억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된다. 철수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뜬다. 빈 침대, 빈 집, 빈 마음. 그러나 일어난다. 세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집을 나선다. 거리에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눈다. 말은 없지만 이해한다. 각자의 외로움을, 각자의 슬픔을. 해는 오늘도 뜬다. 세상은 돌아간다. 철수도 계속 걸어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숨쉬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된다. 밤이 되면 또 외로울 것이다. 내일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견딜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것이 김철수의 삶이다. 빈집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홀로 남은 노인의 이야기. 특별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철수와 같은 누군가가 같은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